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 금요일 아침 글로벌 마켓나우의 김희욱입니다. 이번 주 증시 주간 단위로 봤을 때는 이제 해피 엔딩을 앞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제 갑작스러운 외국인 공매도로 인해서 시장이 좀 휘청했는데 오늘 당연히 V자 반등을 예상해도 틀리지가 않겠고요. 간밤에는 이제 유로존에서 유로화의 어떤 선물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우리 속담에 뭐 꽃노래도 하루 이틀이라는 그런 속담이 있어서 칭찬도 뭐 자꾸 들으면 좀 당연히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고 그럴까요? 감흥이 줄어드는 게 맞는데 이 돈이라는 거는 주고 또 주고 계속 줘도 받을 때마다 기분이 좋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글로벌 금융시장은 ECB발 유동성 확대 이 기대감을 한껏 향유했던 지난밤이었습니다. 유럽하고 미국은요, 뭐 말할 것도 없이 다 여기에 화답을 했고요. 다우지수 300포인트 오르면서 17,500선에 바짝 다가섰고 S&P 500 지수는 2,050포인트를 상향 돌파했습니다. 도대체 ECB에서 뭐 얼마나 좋은 칭찬 더하기 돈을 내줄 것 같이 재수추어를 보였길래 이렇게 글로벌 시장이 다 화답을 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10월 통화정책회의 성명서입니다. 일단 뭐 주요 금리는 다 이번에 동결을 이미 예상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뭐 시장의 선물이었다면 선물이었던 게, 그야말로 인 퍼리큘러라는 문장으로 시작을 하는데, 지금 현재 자산 매입의 어떤 뭐 규모라든가 그 다음에 컴포지션 구성이라든가 어떤 듀레이션 기간 같은 거에 대한 유연성을 확대하겠다. 그럼 이제 유연성은 줄일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는 건데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떠느냐? 당연히 내년 9월까지 예정되어 있는 이 정도의 이 전체 규모와 강도 가지고는 도저히 인플레이션 2%를 못 맞출 것 같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2016년 9월 내년 9월에 종료를 예정했던 자산 매입의 기간을 늘릴 수도 있다. 이렇게 밝혀서 유연성이라는 건 결국 친시장적이면서 유동성 확대의 추가 이런 느낌으로 줬죠. 그 이유가 바로 인플레이션이 언급이 됐습니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미국 인플레이션 2% 목표도 거의 지금으로 봐서는 허구에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2015년이 지금이고 2020년이 넘어도 인플레이션 2%가 달성이 안 될 수도 있는 게 미국의 상황인데 유로존도 지금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인플레이션 2% 목표를 계속 고수하고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이상은 계속해서 양적 완화를 확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아이러니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거고요. 결국은 오늘 통화정책 성명서에 보면은 상당히 좀 연준스러우면서도 여러 가지 이제 대부분이 뭐 걱정과 우려 이런 것들이 지금 자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양적 완화를 확대하고 연장하고 이럴 수밖에 없다는 건데 참 그 가정 뭐 폭력 상담 프로그램 보면은 뭐 매 맞는 아내가 또 그 폭력 남편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그렇게 또 모질게 대한다면 그 다음에 또 막 잘해준단 말이에요. 지금 글로벌 경제도 우려가 많다, 디플레이션 우려가 있다, 더블딥의 위험성이 크다라고 하면서 계속 돈을 주니까 여기서 벗어나지를 지금 못하고 있는 이상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 제가 비유를 너무 아침 프로그램에 무슨 어맹란시로 빙의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시장 리액션을 외신부터 일단 볼까요? 가디언지에서는 ECB 드라기 총재는 금리 인하하고 자산 매입이라는 어떤 쌍두마차에 지금 시동을 걸었다. 원래 별명이 바주카잖아요. 그만큼 이제 구두 개입을 할 때도 뭔가 스트레이트포워드하게 아주 직선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대책을 꺼낼 때는 화끈하게 한 번씩 선물을 주는데 골드만삭스 출신인 마리오 드라기 총재는 어쨌든 유동성이 친화적인 캐릭터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었는데 이제는 금리 인하하고 자산 매입 확대라는 어떤 쌍두마차에 시동을 걸었다. 기자회견에서 현재 이제 유로존 기준금리에 있어서 예금금리를 마이너스로 깎는 것은 기본 옵션이다. 이렇게까지 힌트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에다가 갖다가 예금을 하면은 이자를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보관료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은행에 갖다 넣느니 다른 데 어디다가 투자를 하거나 돌리는 게 낫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유도를 하는 거고요. BBC 뉴스에서는 12월 회의에서 경기부양책을 재검토할 의지가 포착이 됐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경기부양책의 재검토는 사실 인플레이션 2% 목표라는 명목상의 어떤 명분을 제시를 했지만 결국은
이런 게 또 숨어 있다는 거죠. 이번 폭스바겐 스캔들로 인해서 유로존 제조업의 심장부인 독일의 자동차 산업이 갑자기 위축되다 보니까 결국은 ECB에서 지금 자산 매입을 확대하면서 독일의 제조업과 자동차 산업을 더 지원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됐다는 거고요. 결국은 그럼 폭스바겐 스캔들을 이번에 연출, 제작, 감독을 총지휘한 미국의 이 교통안전처는 도대체 이런 상황에 대해서 미리 예견을 했을 것이냐, 아니면 적어도 어떤 유로존 자동차 업체들에 대한 이런 공격이 미국산 자동차, GM과 포드 크라이슬러 같은 이런 대형 미국 자동차 제조사들의 어떤 로비로 인해서 시작된 것이라면 그들이 원하는 결국 이 전체 유동성 확대와 자동차 시장 업황 연장, 게다가 지금 저렇게 되면 이제 글로벌리 저금리 기조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차피 할부와 저금리의 약발을 지금도 받고 있는 자동차 산업의 전체적인 확대, 이런 차원에서는 결국은 남는 장사를 한 게 맞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요. 유로존 제조업의 심장, 그래서 폭스바겐 회사채 매입을 확대해주는 식으로 ECB에서 양적 완화 규모를 확대할 때는 용처가 결국은 폭스바겐 스캔들로 인한 자동차 업체들에 대한 어떤 회사채 매입 등의 어떤 지원, 이제 이런 게 간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앞에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오늘 ECB 통화정책회의 성명서라든가 지금 정황은 솔직히 이제 디플레이션이나 글로벌 리세션이 다시 올 수 있다는 그런 위기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지만, 시장은 다우지수 300포인트 넘었고 S&P 500 지수 2050선을 상향 돌파하는 등 이상한 역설적인 반응이 나왔다는 거죠. 그 다음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이걸 가지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결국은 ECB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12월에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에 시장이 환호했다는 거고요. 오늘 월가에서는 비록 연준은 지금 기존에 이제 후진을 하려던 거를 겨우겨우 만료해가지고 지금 중립으로 있지만 이 ECB에서 지금 보시다시피 또 댐에 수문을 열어주면서 연말까지 시장이 또 달릴 수 있겠다, 강세장의 느낌이 솔솔 나오고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연준의 금리 인상 스트레스 때문에 지난 8월, 9월 한동안 힘들었었는데 이제는 거기서부터 완전히 회복됐고, 심지어는 연준의 금리 인상 스트레스가 전 세계 위험 자산을 공격하면서 지금과 같은 각국 중앙은행들의 양적 완화 기조를 또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상당히 생산적인 결과를 냈다, 이렇게까지 지금 역설적인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가장 주목할 환율은 유로 달러 환율이었는데요. 유로화에 대한 달러와의 교환 가치는 보시다시피 ECB 통화정책회의 결과 이후에 급락을 했고, 오늘 어느 정도 구두 개입은 예상이 돼 있었는데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어떤 양적 완화 확대 의지가 생각보다 강했다는 거, 그 다음에 마이너스 금리하고 양적 완화 확대 기간 연장 등을 동시에 지금 어베일러블한 카드를 한꺼번에 다 12월 달에 내놓을 수 있다고 얘기한 점,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떤 시장의 ECB 통화정책회의 기대감의 상단을 충족시켜줬다는 거죠. 둘 중에 하나 정도가 나올 것이고, 나와도 12월이 이르면 빨라야 12월에 나오고 늦으면 내년 3월에 나올 것이다라고 했는데 두 개가 다 나올 것이고 또 12월에 나올 것이다, 이랬으니까 이제 기대치의 상단에 충족을 시켜줬다는 거죠. 달러 인덱스를 보겠습니다. 유로화가 급락하니까 달러 인덱스는 시소처럼 원치 않는 상승이 나와서 96달러 37센트의 기록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를 올리기가 더 힘든 게, 이번에 실적 시즌에서 다 공통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점이 달러 강세 때문에 어떤 환차손에 의한 매출 감소의 영향이었다라는 미국 다국적 기업들의 실적 보고서의 어떤 교집합을 생각했을 때, 유로화가 저렇게 몸을 낮추면서 상대적으로 달러화 가치가 올라가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연준도 지금 심기가 편치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결국은 칭찬도 자꾸 들으면 감동은 계속 체감이 되지만, 이 돈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아버지가 용돈을 줄이려고 하는데 이모 고모가 지금 사방군데서 돈을 더 주려고 하고 있고, 이번 달 말에 통화정책회의 앞두고 있는 일본 중앙은행도 역시 양적 완화 확대에 지금 기미가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KBW 은행 지수는 오늘 1.72% 급등하면서 역시 물고기가 많으려면 물이 많아야 물고기도 많이 살고 좋다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여기에 또 확실한 약발을 받았던 것은 공포지수가 오늘 다시 15달러대를 하향 돌파하면서 하루 만에 14% 급락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긍정적인 게 어제 사실 코스피 장중 급락은 달러엔 환율 장중 급락하고 정확하게 또 일치를 했었는데 달러엔 환율이 오늘 120엔대를 상향 돌파를 했고요. 결국은 이제 코스피하고 봤을 때도 아시아 바스켓 중에서 전체 비중 확대의 느낌은 오늘 확실하게 가능해 보인다. 이제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신 몇 개를 준비했습니다. 이러고 있는 와중에 전혀 흔들림 없이 직진을 계속하고 있는 게 미국의 실업률하고 주택지표인데요. 오늘 둘 다 양호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미국의 실업수당은요. 10월 셋째 주 결과였는데 10월 첫째 주가 이틀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것도 결국은 11월 첫째 금요일에 발표될 10월 고용지표 집계 기간에 들어가게 되는데 실업수당하고 그 실업률은 적을수록 좋잖아요. 예상보다 적었던 호조였고 특히 4주 이동평균 같은 경우에는 30만 건을 하회하기 시작한 이후로 이제는 26만 건 초반대까지 떨어져서 1973년 이후 최저치까지 지금 4주 이평이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실업률은 거침없는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주택지표로 바로 넘어갈까요? 전미주택건설업협회에서 발표한 오늘의 주택 매매는 기존 주택 기준으로 서프라이즈가 나왔다. NAR에서 이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원래 이제 주택이라는 게 신규 분양 물량 아니면 뭐 개인 간의 등기 이전은 이런 기존 주택 매매인데 뭐 이그지스팅을 굳이 이제 해석을 하려다 보니까 이제 기존 주택 매매라고 하지만 어떤 신규 분양 물량을 빼는 거의 대부분의 주택 매매가 미국에서 예상치 539만 건을 시원하게 돌파한 555만 건을 기록했습니다. 여기다가 재고량은 급감을 했고 매매 가격은 또 올라가면서 이런 이제 주택 시장의 매기가 당분간은 더 유지가 될 수 있다는 그런 해석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다시피 8월 달에 한번 주춤했었다가 바로 이제 V자 반등이 나와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모기지 금리가 이제 한 달 동안에 또 다시 추가 하락한 것도 역시 이번 주택 매매 증가에 영향을 줘서 모기지 금리의 민감도가 다시 이제 주목을 받고 있고요. 이럴수록 연준은 ECB 통화정책회의에서 양적 완화의 느낌을 훨씬 더 강하게 느낌표를 찍어준 데 대해서 달러는 상대적으로 가치가 올라갔고, 거기다가 지금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이라는 건 결국은 모기지 금리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지금 10월 FOMC도 금리 인상이 나올 수 없다는 그런 이제 가능성에 또 한번 모기지 금리도 역시 저렇게 영감을 받은 채로 추가 하락을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부담이 되겠죠. 자, 미국의 부동산 버블은 경제에 있어서 순기능이 훨씬 더 큽니다. 지난 서프라임 사태 같은 경우에는 누가 봐도 과열이었고, 그때는 뭐 과표 대비해서 서브프라임 같은 기관은 98%까지 과표 대비 대출을 내줬다 그러니까 사실상 리스크 매니지먼트라는 게 없었던 거죠.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올라가니까 금융기관도 이제 주택 구매자들도 계속 그렇게 해서 한도를 늘리고 그 돈으로 자동차도 사고 뭐 소비도 하고 이제 이러면서 지탱해오다가 그 버블이 이제 월가에서 어떤 파생 상품의 붕괴에 따라서 터져버린 건데요. 어쨌든 주택시장 최근에 매기가 살아나면서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경제적 효과는 누가 봐도 뚜렷하다고 보고요. 실업률이 하락하면서 대부분 30년 만기 모기지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은 고용 안정성이 가장 중요한 주택 구매의 이제 어떤 이유가 됐고, 여기다가 모기지 금융기관들도 이제 서브프라임의 어떤 악성 채권을 대부분 이제 벗어나게 되면서 신용 기준을 좀 완화해 주는 게 포착이 돼서 이것도 고무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의 지금 저금리 더하기 주택 시장이 이렇게 활발해지는 거 더하기 미국을 제외한 나라밖에 일본, 중국, 유로존의 양적 완화 이 확대는 결국은 연말까지 랠리가 충분히 유효하다. 그래서 앞에서 강세장이 이제 재도래할 것이라는 어떤 영감을 받았다는 월가의 오늘 투자 전략가 코멘트는 상당히 인상적이었다고 보고요. MSCI 한국 지수도 어제 우리 억울한 숏과 공매도는 오늘 숏커버와 환매수를 그대로 불러오면서 54선이 코스피 2030포인트이기 때문에 2040선까지도 오늘 하루 만에 슈팅할 수 있다는 금요일장 해피엔딩 이번 주 주간 단위의 느낌을 갖고 출발합니다. 금요일 아침 글로벌